25년 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남자의 운전기사로 살고 있죠. 김성우는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운명의 장난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성우의 손목에는 25년 된 낡은 회중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지만 성우에게는 그날이 어제 같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때 성우의 아버지는 대산그룹 계열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일해서 돈 벌게요. 25살 성우가 병상의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손에 회중시계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 시계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언젠가 내가 진짜 주인을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해라. 그 말의 의미를 성우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산그룹 김만석 회장의 운전기사가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당시 회장은 젊은 비서 하나만 믿고 지냈는데 그가 바로 현재의 안비서였습니다. 안비서가 성우를 추천했고 회장은 면접도 없이 성우를 채용했죠. 이상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뽑을 리 없는데 말이에요. 기사님, 오늘은 본사 대신 별장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 중반의 김만석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25년간 함께했지만 회장과 성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항상 성우를 지켜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결코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생했네, 조심히 가게 같은 인사말 뿐이었죠. 성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둘째 아들 김진우였어요. 진우는 성우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우의 그런 말들이 성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성우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면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5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회장에게는 오래전부터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는 절대 금기어였거든요. 성우는 가끔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 같은, 미안함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회장은 평소와 달리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좋네. 성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성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M. K 성우는 그 글씨의 의미를 궁금해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25년간 간직해온 이 시계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말한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우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회장을 모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성우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입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루아침에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성우가 회장을 모시고 본사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안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성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진우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성우를 쏘아봤습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진우의 말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참았어요. 25년간 함께한 회장님이 걱정되어서 온 것뿐이었거든요. 김 기사, 나와봐. 진우가 성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전속 기사야.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회장 대행을 맡게 되었거든. 진우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부터 성우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성우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어요. 운전뿐만 아니라 청소, 심부름, 심지어 개인적인 용무까지 말이죠. 이것도 못해? 25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진우의 모욕적인 말들이 성우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어요. 성우는 운전기사 대기실을 청소하라는 진우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워. 특히 저 낡은 서랍장도 정리해. 진우가 손가락으로 구석에 오래된 서랍장을 가리켰죠. 성우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어요. 낡은 서류들, 펜, 그리고 작은 가죽 지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지갑을 열어본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지갑 안에는 어린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속에서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만석 회장이었어요.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자신과 함께 찍혀 있을까요? 성우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나 마이너스 1977년 여름. 성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77년이면 성우가 태어난 해였어요. 그런데 왜 어린 자신이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지갑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나중에 진짜 아빠를 만나면 꼭 보여주자라고 어린이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종이 밑에는 성우의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거든요. 성우는 서둘러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크기도 무게도 심지어 뒷면의 글씨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마이너스 M, K, M, K.
김만석 김 -SEOK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건네준 회중시계의 진짜 주인이 회장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자신과 회장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갑자기 들린 진우의 목소리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지갑을 서랍에 넣고 일어났어요. 청소 중이었습니다. 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청소가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끝내고 나가.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회중시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어린 자신이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25년 전 아버지가 왜 이 시계를 자신에게 주었을까요? 성우는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주인을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해라. 진짜 주인. 혹시 그것이 회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우는 안비서를 찾아갔어요. 25년간 회장 곁을 지킨 안비서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비서님, 잠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성우의 진지한 표정을 본 안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안비서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성우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안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실이란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성우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안비서의 창백해진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안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회장 곁을 지킨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성우는 직감했습니다. 안비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실은 성우는 망설이다가 어제 발견한 지갑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 똑같은 회중시계, 그리고 진짜 아빠를 만나면 보여주자라고 쓰인 쪽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안비서는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지갑을 어디서 찾으셨다고 하셨죠? 운전기사 대기실 서랍장에서요. 진우 상무가 청소하라고 해서. 성우의 말에 안비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25년 전부터 품고 있던 비밀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안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진우 상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안비서는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그 지갑 속 사진이 어린 시절의 당신과 회장님이 함께 찍힌 것이 맞나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회중시계와 똑같은 것도 들어 있었고요. 안비서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 기사님, 당신은 회장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성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을? 25년 전 당신은 김성우라는 이름으로 회장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대산그룹의 후계자였죠. 안비서의 말에 성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대산그룹 계열사 직원이었고 그분은 당신의 양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맡긴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며 물었어요. 왜 저를 버렸습니까? 안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지킨 거예요. 25년 전 회장님의 경쟁자였던 박 이사가 회장님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당신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밤 괴한들이 회장님의 집을 습격했어요. 당신의 어머니,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 당신을 지키려다가 안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날 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부인과 아들을 모두 잃을 뻔했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로 말이에요. 안비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믿을 만한 계열사 직원에게 당신을 맡겼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꿔서 김성우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했죠.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뭔가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회장님의 첫째 아들 김민수였어요. 성우. 아니, 민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왜 저를 운전기사로? 회장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하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25년 동안 회장님은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고통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민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가진 회중시계는 회장님이 당신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당신의 양아버지가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라는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당신에게 준 것이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회중시계의 의미, 그리고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눈빛까지 말이에요. 안비서님, 그럼 회장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25년간 당신을 지켜보셨어요. 당신이 아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회장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의 전화였어요. 김 기사,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본사로 와.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안비서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심하세요. 진우 상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뭘 눈치챘다는 말씀이세요? 어제 당신이 지갑을 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진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비서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진우 상무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금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수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본사에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회장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이었죠. 김 기사, 어제 청소할 때 뭘 봤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청소만 했습니다. 상무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요. 정말로?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럼 왜 안비서와 병원 옥상에서 긴 대화를 나눴지?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상태에 대해 여쭤본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사람이 다 봤어. 진우가 책상 위의 파일을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걸 봐. 파일에는 25년 전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민수의 사진, 출생신고서, 그리고 실종신고서까지 모든 것이 있었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첫째 아들 김민수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운전기사로 우리 곁에 있었다니.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너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지. 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25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아버지는 늘 죽은 첫째 아들만 생각하셨거든. 상무님, 입 닥쳐. 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거짓말. 너도 결국 대산그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냐? 바로 그때 안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진우와 민수는 동시에 안비서를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김만석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 아버지. 진우가 달려가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진우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곧 민수를 발견했어요. 회장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겼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성우야.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그냥 운전기사예요. 왜 이렇게? 진우야, 잠깐 나가 있거라.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권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이제 병실에는 회장과 민수 그리고 안비서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손짓했어요. 가까이 와라, 내 아들아. 그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부름이었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게 해서.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안비서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의 말에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전 그날 밤 내가 더 조심했다면 내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민수야, 아직 위험하다. 25년 전 너를 해치려던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안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의 아들이 현재 대산그룹 이사회에 있어요. 박준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낯선 남자가 따라왔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 이사님? 안비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박준호였어요. 25년 전 민수를 해치려던 박 이사의 아들 말이죠. 박준호는 회장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그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2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첫째 아드님도 뵙게 되네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이사, 어떻게 여기를? 진우 상무가 연락을 주더군요. 흥미로운 소식이라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박준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왜? 미안해, 형. 진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박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아니, 김성우 씨라고 해야 하나요? 25년간 숨어 살기 힘드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산그룹에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회장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댄다고요? 전 그저 현실을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박준호가 민수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김 기사님,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오지 않으면.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 말에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처럼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죠. 박준호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민수야, 다시 숨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위험해. 안 돼요, 아버지.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안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박준호는 아버지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원룸에서 회중시계를 바라봤어요. 25년간 간직해온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박준호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가족을 지킬 차례였거든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민수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박준호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김 기사님, 아니 김민수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박준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민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김민수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박준호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놓았어요. 민수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죠. 기억하세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를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준호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재 민수의 양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 사진이었어요. 현재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건강이 안 좋으시죠? 만약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협박하는 거냐?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대산그룹의 후계 구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진우가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나타났다? 이 사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그게 제가 원한 일은 아닙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전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순진하시네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비서의 전화였어요. 민수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벌써 시작됐네요. 당신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회장님에게도 스트레스가 가중된 모양이에요. 민수는 박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뭔가 했군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회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을 뿐이죠. 민수가 카페를 나가려 하자 박준호가 말했어요. 김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25년 전 당신의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진우와 안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진우가 민수를 보자마자 사과했어요. 내가 박준호에게 말한 건 정말 실수였어.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은.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민수가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안비서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준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가 물러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더군요. 역시 그 자식이.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 우리가 함께 맞서자. 내가 박준호를 상대할게.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야,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형이 위험하면 나도 위험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장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며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더 고생하시는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게 아니야, 형. 진우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형을 그리워하셨어. 이제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다시 사라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처럼 다시 숨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회중시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민수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사라져도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박준호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비서의 전화를 받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어젯밤 늦게 일어난 일이에요. 박준호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진짜인지 아니면 더 큰 어둠의 전조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민수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박준호의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며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회장은 의식을 되찾고 있었지만 아직 말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형, 큰 문제가 생겼어.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호 사고 이후로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어. 모든 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안비서도 함께 들어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준호의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수 씨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이사회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고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꼬인 거네요. 그게 아니야, 형.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 박준호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노려왔거든. 바로 그때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박준호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회장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비서가 물었어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어.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박준호는 누구 시켜서 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박준호의 변호사 최은주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박준호의 사람이 여기에 왜 온 것일까요? 박 이사님이 의식을 되찾으시기 전에 제게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어요. 최은주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민수 씨께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진우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민수 씨, 당신은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짜 배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만약 전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박 이사님은 자신이 당한 사고도 계획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누군가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비서가 물었습니다. 25년 전 사건에는 박 이사님도 희생자였다는 뜻이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박준호를 원수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진우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을 거예요. 최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뭘 미안해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말해서 지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환자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을 나온 네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우가 물었어요. 민수는 박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일단 박준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최은주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박 이사님이 깨어나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박준호가 원수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였다니. 그럼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제게 숨기신 게 뭔가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역시 그 자식이.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 우리가 함께 맞서자. 내가 박준호를 상대할게.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야,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형이 위험하면 나도 위험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장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며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더 고생하시는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게 아니야, 형. 진우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형을 그리워하셨어. 이제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다시 사라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처럼 다시 숨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회중시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민수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사라져도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박준호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비서의 전화를 받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어젯밤 늦게 일어난 일이에요. 박준호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완료.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6챕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진짜인지 아니면 더 큰 어둠의 전조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민수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박준호의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며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회장은 의식을 되찾고 있었지만 아직 말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형, 큰 문제가 생겼어.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호 사고 이후로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어. 모든 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안비서도 함께 들어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준호의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수 씨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이사회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고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꼬인 거네요. 그게 아니야, 형.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
박준호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노려왔거든. 바로 그때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 박준호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회장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비서가 물었어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어.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박준호는 누구 시켜서 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박준호의 변호사 최은주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박준호의 사람이 여기에 왜 온 것일까요? 박 이사님이 의식을 되찾으시기 전에 제게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어요. 최은주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민수 씨께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진우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민수 씨, 당신은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짜 배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만약 전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박 이사님은 자신이 당한 사고도 계획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누군가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비서가 물었습니다. 25년 전 사건에는 박 이사님도 희생자였다는 뜻이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박준호를 원수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진우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을 거예요. 최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뭘 미안해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말해서 지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환자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을 나온 네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우가 물었어요.
민수는 박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일단 박준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최은주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박 이사님이 깨어나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박준호가 원수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였다니. 그럼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제게 숨기신 게 뭔가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챕터 완료.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7챕터. 진실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민수가 그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은 박준호가 의식을 되찾은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호가 깨어났고 민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죠. 민수는 진우와 안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준호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김민수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지에 쓰신 진실이 뭔지 말해주세요.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준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도 당신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 아버지 박 이사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어요. 김만석 회장을 몰아내라는 지시를 받았죠.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안비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진짜 배우는 누구입니까? 박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산그룹 창립자의 형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이요? 네. 김만호라는 분이에요. 현재 회장님의 삼촌 되시는 분이죠. 진우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 김만호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게 대산그룹을 조종해왔어요. 박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만호는 동생인 회장님이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첫째 아들을 제거하고 대신 조종하기 쉬운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죠. 그게 저라는 말입니까?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확히는 진우 씨를 통해 대산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획이 꼬였죠. 김민수 씨가 죽지 않고 숨어서 살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25년간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김만호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리제 시도 남고 제 아버지와 저는 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죠. 박준호의 고백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야? 진우 씨는 모르셨을 거예요. 김만호가 워낙 교묘하게 조종했거든요. 박준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김만호를 만났어요.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계획이 곧 완성된다면서요. 안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완성? 무슨 계획이요? 회장님이 완전히 쓰러지면 김만호가 대산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진우 씨가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김만호가 모든 걸 조종하죠. 박준호가 힘겹게 일어나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김민수 씨가 나타나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만호가 저를 제거하려 한 거고요. 왜 당신을 제거하려 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김민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려 한다는 것도 알아차렸고요.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늙은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야? 김만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박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주 변호사의 전화였어요. 박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만호가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장 회의만을 올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악했어요. 김만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김만호를 막아야 해요. 민수와 진우 안비서는 급히 대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어요. 회의실 앞에는 김만호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죠. 들어가게 해주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어요. 이사회는 관계자만 출입 가능합니다. 저는 김만석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곧 문이 열리며 80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만호였어요. 25년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수,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만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25년 전에 죽었어야 할 아이가 이렇게 컸네. 민수는 분노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김만호 씨, 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 아버지? 하하. 그 바보 같은 동생 말이냐? 김만호가 비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만석이는 어려서부터 나보다 모든 게 뛰어났어. 공부도 사업도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빼앗기로 했지. 25년간 제 가족을 괴롭힌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뿐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이유인지 모르는구나. 진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김만호,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해친 거였어? 해쳤다니. 나는 그저 내 몫을 찾았을 뿐이야. 대산그룹은 원래 내 것이었거든. 김만호가 회의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안에서 지금 만석이의 회장직 해임이 결정되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겠지. 누구를 회장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당연히 진우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운영할 거야. 김만호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막을 건가? 25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던 내 어머니처럼. 그 말에 민수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제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민수가 김만호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비원들이 막아섰어요. 민수야, 진정해.
진우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김만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25년 전에 너를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모두가 돌아보니 김만석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안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만석이, 너 어떡해? 김만호가 당황했어요. 회장은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25년 전부터 형님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았죠.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김만호가 비웃었어요. 증거, 지금 와서 무슨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전 형님이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김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 녹음된 것이죠. 그리고 박준호 씨도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5년간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때가 온 거죠. 김만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사회 결정은 이미 이사회는 무효입니다. 안비서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회장님의 의료진단서에 따르면 회장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자 김만호는 분노했어요. 이런 25년간 준비한 게 이렇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김만호를 체포했거든요. 김만호 씨 살인교사 및 기업 경영권 찬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게 된 김만호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노려봤어요.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민수는 김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전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김만호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사회실에서 나온 이사들이 회장에게 사과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속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일부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오늘 형님이 스스로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 이제 확실해졌지. 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 된 거네, 형.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민수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김만호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요. 대산그룹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사회는 김만석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민수는 정식으로 대산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가 회장실에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회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25년간 저는 평범한 김성우로 살았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진우가 회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형, 무슨 소리야? 형이 맞이잖아. 진우야, 너는 25년간 이 일을 준비해왔어.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회장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면 타협안은 어떨까? 진우는 회장을, 민수는 이사회 의장을 맡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김민수도 김성우도 아닌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버지는 상관없다. 감사해요, 아버지. 3개월 후 진우는 대산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어요. 취임식에서 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형이 있습니다. 비록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언자입니다. 민수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진우는 정말 훌륭한 회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았어요.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후회하겠냐? 두 아들 모두 자기 길을 찾았는데 회장이 민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걸 받아라. 상자 안에는 새로운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시계와는 달리 새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건 25년간 내가 간직해온 시계는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계를 가져라. 새 시계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버지가. 민수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다, 아들아. 1년 후 민수는 작은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수 삼촌,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보육원 아이들이 민수를 반겼습니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날 민수는 보육원에서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7살 된 지훈이라는 아이였는데 부모를 사고로 잃고 혼자가 된 상황이었죠. 지훈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민수가 조용히 앉아 있는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올까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지훈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삼촌이 지훈이와 함께 있어줄게. 그날 민수는 지훈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25년간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아이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입양 절차를 밟던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지훈이를 입양하려고 해요. 회장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다. 그 아이가 우리 손자가 되는 거군. 네, 아버지. 지훈이에게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민수는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입양이 완료된 날, 민수는 지훈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준 새 시계를 본떠서 만든 것이었어요. 지훈아,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주셨고, 이제 아빠가 지훈이에게 주는 거야. 지훈이는 신기하게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아빠, 이 시계는 뭐라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시계가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지.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그럼 이 시계 안에 아빠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 진우 삼촌의 사랑도 모두 들어있어.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삼촌을 만나고 평일에는 재단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대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김만석 회장, 민수, 그리고 지훈이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민수는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의 고난이 결국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모든 아픔과 시련이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해가 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6시 30분.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시계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나요. 지훈이가 민수의 시계에 귀를 갖다 대며 말했어요. 그래, 지훈아. 그 소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야.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이를 재우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25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어요? 지훈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훈이가 잠이 들자 민수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찾았고, 동생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생겼어요. 회중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25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고 새로운 행복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는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군요. 그리고 창문을 닫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 이렇게 김민수는 김성으로 살았던 25년의 시간을 마감하고 진정한 자신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지훈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민수는 그에게 회중시계를 물려주며 말할 것입니다. 지훈아,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보물이란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가족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렇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대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25년간의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